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월도 이제 상반기도 다 저물어 가네요. 참 빠르게 세월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올해는 좀 변화무쌍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6.19 부동산 대책 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오늘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와 함께 부동산으로 부자 되기 30강 시작하겠습니다. 유치원을 그만두고 기회를 삼았죠. 전화 이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500만 원밖에 안 남았지만 지금은 그 돈으로 모아서 강남에 아파트도 준비했고 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또박또박 받을 수 있는 상가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물도 하나 장만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500만 원으로 시작한 게 바로 2003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이 흐른 동안 어떻게 해서 김정미 원장이 몇십억을 모을 수 있었는지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다주택자를 잡겠다, 투기 세력 잡겠다 이런 말들이 난무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어떤 단속이 아니라 불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세금을 냈는지 안 했는지 아마 이런 부분으로 단속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법하게 했다면 뭐 두려울 것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 시간 또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세우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건지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어떤 위치까지 올라갈 것인지, 향후에 내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은데 그로 인한 필요자금은 얼마인지 이런 거 생각한다면 반드시 또박또박 받을 수 있는 월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를 드리고 팁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겠죠. 오늘도 이렇게 규제 강화 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콕 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19 부동산 대책 후에 1주가 지났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백밀러죠. 자동차의 백밀러인데 제가 운전해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백밀러에는 분명히 다 보이는 듯 하지만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날 때가 있고 갑자기 차가 슝 지나갈 때면 깜짝 놀라고 한답니다. 이렇듯 백밀러에 보이는 부분이 다가 아닐 때가 있죠. 우리는 백밀러를 통해서 다를 볼 수가 없듯이 이렇게 규제 대책을 내놨는데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6.19 부동산 대책 후에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틈새 시장이죠. 틈새 시장이 있는데 2008년, 제가 2003년에 부동산을 시작하고 2008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이럴 때에도 저는 돈을 벌었다 그랬죠. 바로 불법이 아니라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할 때 두려움이 생기죠. 불안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걸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이 안정적인 걸 추구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는데 그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틈새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결론은 불안정할 때는 안정적인 걸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결론은 안정적인 건 무엇일까요? 결론은 6.19 부동산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약통장 활용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생한 후에부터는 입주 시까지 전매를 제한하겠다는 거죠. 결론은 전매 제한 기한 확대가 있겠고요. DTV, LTI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바로 10% 정도 더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결론은 그러면 어떤 거에 강화 정책을 폈는지, 그럼 어떤 거에 완화 정책을 폈는지, 특별히 완화 정책은 아니지만 강화 정책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의 지역과 상품을 우리가 살펴보면 될 듯합니다. 이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지역이 있겠고요. 이 규제 강화에 이기가 찾아온 곳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이기 지역은 어느 곳일까요?
제가 볼 때 크게 최근에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값이 내렸다라는 뉴스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강남 지역은 이기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면 바로 기회를 삼는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부동산 대책 풍선 효과, 반사이익을 보는 곳도 있더라,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바로 김포의 걸포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침 9시부터 100m의 줄이 섰다고 합니다. 바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사 지구에도 청약자 발표를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해서 결론은 당첨자 기일을 미뤘다고 하죠. 얼마까지 갔냐고요? 40대 1이 무려 넘었습니다. 또한 송도 지역에서는 테라스 하우스는 60대 1의 경쟁을 보인 곳도 있습니다. 바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별로는 많다는 것입니다. 요런 부분은 전매 제한 기한에 우리가 걸리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안정적인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월세가 점점 늘어난다.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전환시킨다. 이렇듯이 월세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특히 오피스텔이나 최근에 보신다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작은 소액으로서 투자를 해놓는다면 결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팔 수도 있고 또 길게 가져가도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규제 강화 정책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바로 틈새 상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 최근에 보면 몇십 대 1, 최근 60대 1의 경쟁률까지 보이고 있다 하는데 바로 미사주구나 인천이나 상암동 지역에서도 일어났었죠. 일산 지역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통이 활발해질 수 있는 곳이죠. 아무데나 무턱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지역을 참여해주면 좋을 듯 하고요. 최근에 보면은 강남에 왜 거래량이 줄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일까요? 바로 합동 단속반이 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찾아가서 일일이 조그만 거 자그만 거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잡아내서 당분간 영업정지를 시킨다고 하니 어느 부동산이 문을 열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거래가 일어날 수 있나요?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실질적으로 내놓은 금액이 떨어진 금액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지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단속반이 뜰 때뿐이지 않을까, 일시적인 효과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실시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강남 사람들 급하지 않습니다. 나 빨리 추진 안 하겠다. 이러면 인구는 유입이 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강남에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가게가 잘 되니까, 상업시설이 잘 되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니까 들어오려고 하는데 더 이상 집은 늘리지 않겠다. 그러면 금액은 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효과가 있겠죠. 이 정책에서 바로 뭘 없애겠다고 했습니까?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겠다. 일반화시키겠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강남의 8학군 지대에만 점점 더 스카이대를 많이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값은 더 오르겠죠. 2차 저차에서 일시적으로 아파트 값은 강남이 떨어질 수 있지만 향후에 오를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떨어지는 것 또한 일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였을 때 제가 볼 때는 개발호재가 있고 이런 효과가 있다면 자그마한 땅 지분이라도 하나 사놓는 것이 미래를 위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6.19 부동산 규제 강화 후에 시장이 일시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결론은 후에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너무 강하게 잡을 때는 일시적으로 잠재우려고 하지만 그게 풀렸을 때는 한 번에 풍선 효과처럼 뻥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를 대비해서 오히려 조금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잡아두신다면 차익을 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왜요? 그거는 인구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잡는다 하더라도 풀려가는 곳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아쉬움을 남습니다. 이번에 취지는
서민들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투기꾼을 잡겠다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DTI, LTV 때문에 결론은 서민들도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정책이 나올 때 집을 못 사겠죠. 대출을 못 받으니까 반드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노원구나 어때요? 이런 상계동 이런 지역이 지금 갭투자 또 주의보 발령이 났죠. 참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리 잡았고 저리 잡아도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 판이니 서민들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모아놓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요즘 젊은이들 놀러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두 푼 이거 모아봤자 뭐가 되겠어가 아니라 한 푼 두 푼 모아서라도 뭔가 이뤄보면 좋을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금알을 낳는지요.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서초동은 뜻이 서리풀이 무성하다요. 우면동과 가까이 있겠죠. 우면산 소가 그 상서로운 풀을 먹고 자라니 어찌 동네가 태벌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서초동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되겠죠. 향후에도 서초동은 더욱더 번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롯데 칠성 음료 자리 부지가 있다는 거죠. 그 부지가 강남역에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이 자리 잡고 있는 서초동 본사보다 땅 부지가 더 넓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상업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이 들어오게 되겠죠. 롯데 본사와 호텔과 백화점, 쇼핑몰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주변에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죠. 왜? 집값이 오를 때 가장 큰 게 뭐라 그랬어요? 인구가 유입이 된다. 유동인구가 늘어난다. 그런 곳은 반드시 집값이 상승한다. 이 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였어요? 삼성타운이 있었죠. 삼성타운. 여기 이 부분이 바로 다 롯데가 들어서는 지역입니다. 코오롱 부지와 함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시킨다고 하니까 향후에 롯데 부지나 또 건너편에 진흥아파트 부분도 있는데 진흥아파트도 제가 한 채를 매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 매물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단속반이 뜬다 하더라도 오르는 곳은 오른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롯데 칠성 부지가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예전에 나온 뉴스가 보면은 바로 삼성타운이 2008년이죠. 강남 상권 바꾼다. 지역 부동산 값도 들썩했다. 무려 몇 배? 3배 정도 뛰었다는 거죠. 3배. 그래서 지금보다도 삼성타운보다도 더 넓은 롯데 칠성 음료 부지에 롯데 본사, 롯데 백화점, 롯데 쇼핑몰, 롯데 호텔 시설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그 주변의 집값은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특히 서초동이나 주변 제가 그래서 그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자, 강남에 딱 본다면 지금 선릉역 주변이나 삼성역 주변에도 호재가 굉장히 많죠. 여기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교대역과 강남역 주변에 여기 삼성 본사가 있는데 바로 롯데하고 코오롱 부지 들어설 자리입니다. 삼성 앞에 요만큼밖에 없는데 훨씬 더 넓은 부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나눈다 하면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를 두고 보면 여기는 바로 서초동. 여기 건너편까지가 다 서초동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초동이죠. 서초동, 역삼동. 여기 일부가 도곡동으로 들어갑니다. 도곡동. 바로 그리고 여기 건너편이 양재동이 됩니다. 그래서 서초동, 역삼동, 도곡동, 양재동 주변을 살펴보신다면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삼동, 서초동, 도곡동, 양재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바로 알기 오늘은요. 6.19 부동산 규제 강화 후
틈새 시장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면 괜찮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서초동과 역삼동 그리고 양재동과 도곡동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강의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 또 우리 김정미 원장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김정미 원장님의 세미나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이면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열리는 세미나에서 부동산 규제 강화 시 매수할까 매도할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신다고 하는데요.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 들려주실지는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 통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부동산 규제 강화에서 지금 신문에서는 단속반이 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틈새 시장, 틈새 상품, 틈새 지역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규제 강화 후에 매수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내일은 10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저와 더불어서 김명희 교수님이 같이 하시는데 바로 할인 분양되는 물건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10시 반 02-316-0000 내일은 미리 사전 예약 반드시 필요합니다. 02-316-0000입니다. 네, 김정미 원장님의 세미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우리 김정미 원장님의 핫트렌드 매물 2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니까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 2가지 가지고 나와주셨는데요. 첫 번째 매물부터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2개가 다시 되돌려서 나온 매물인데요. 그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매매가 되었고 또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으로 끝으로 역삼동 매물은 다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삼동입니다. 강남역에서 가까운 매물이 되겠고 강남역에서 도보 약 6분 거리지만 본 매물의 역삼동으로서 역삼역에서는 바로 몇 분 거리냐면 4분 거리입니다. 역삼동 4분 거리와 신논현역에도 굉장히 가까운 매물입니다. 그래서 9호선과 2호선, 신분당선, 트리플 역세권이라 할 수 있는 매물인데 특히 장점으로 본다면 이 지역의 매물은 극히 희박하다. 처음 제가 들고 나온 매물이다. 김정미 원장이 들고 나온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총 5층 중에 2층에 해당되고요. 3개의 동으로 건축이 들어갑니다. 벌써 한 동은 거의 다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2017년 8월 준공 예정인 매물로서 실질적으로 나오면 미리 지어진 동을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세대하고는 다른 형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00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를 놓으시는 1억 8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2,500에서 1,5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역삼동 극히 드문 매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전국 유동인구 1위죠. 강남역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리 1위인데 여기에 이제 롯데까지 합류를 한다면 더욱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3개 동으로 건축된다는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로변에서는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역삼역에서는 4분이지만 대로변에서는 바로 2분 거리에밖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주변에 재건축 호재, 재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지요. 이러다 보면 완공될 때는 금액이 반드시 오릅니다. 우리가 가격이 오를 때는 입주시가 제일 많이 오른다는 거 아시죠? 입주가 아직도 멀리 남아있다. 중간에 팔 기회가 있고 살 기회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3개동으로서 48세대가 건축이 될 거고 가장 큰 호재라면 현대비즈니스센터와 롯데의 가운데 위치해 있고 벨레장스 호텔의 재건축 부분과도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자, 건물의 3개동입니다. 3개동 중에 바로 가운데 건물에 해당되겠고요. 기존에 보지 못했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동남향으로 이루어져 있고 방욕실 준공이 돼 있고 내부에 거실장과 붙박이장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옷장 다 들어가는 매물입니다. 자, 완벽하게 채워질 수 있겠고 특히 여기는 직장인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월세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특히 관심 가지면 좋을 듯하고요. 매매 금액 정리드릴게요. 2억 500만 원입니다. 월 전세시는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 예상한다면 1,500에서 2,500만 원 투자인 매물이 되겠고 이 지역 아마 돌아다니시면 특히 그럴 거예요. 부동산에 다니시면 월세가 만만치 않아요. 월세가 정말 잘 나오는 지역에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전세가도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삼동 매물 1,500에서 2천만 원 투자 가능한 매물이 되겠고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자, 02316-0000 내일 또 오전에 세미나가 진행되겠죠? 세미나 참석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급하게 가격 정리만 해드릴게요. 자, 양재동에 아주 번듯한 매물이 있습니다. 2억 9,500만 원짜리 복층 매물이 되겠고요. 전세 시는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 예상해 봅니다. 이럴 경우는 3,500에서 1,500만 원 투자인데 이 건물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질 거라는 건물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지나가다가 눈에 탁 트이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역삼동과 양재동 매물 특히 관심 가져도 좋을 곳으로 제가 지칭해드렸는데 한금알을 낳는 지역으로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역삼동과 또 양재동 매물 두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매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김정미 원장님의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찬 강의와 함께 매물 소개해 주신 김정미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선곡 신청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전문가님들과의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번호 잘 기억하셨다가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엔딩곡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0325님께서 신청해 주신 마마무의 I Miss You인데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김정미 원장님의 핫트렌드 맵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람이 좋은 이런 날이면 좋은 노랫소리가 들리면 좋은 영화를 볼 때면 또 생각나 너와 나누던 나의 하루는 이젠 없는 별이 뜨는 밤이면 언제나 So much 소리 없이 눈물이 흐르면 너의 목소리도 어제도